체험학습을 간다더니 끝내 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 조유나 양. 어제 장례식도 없이 유나 양 가족의 화장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여전히 의혹들도 많은데요.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지금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좀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네. 이 차량 변속기 상태가 의혹의 핵심이죠. 네,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죠. 경찰은 유나 양 가족이 방파제에서 차량을 몰고 이 만조 직후 시점에 바다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양한 차량의 변속기는 주행이 아닌 주차 위치에 있었고 운전석도 뒤로 젖혀진 상태였죠. 이 추락이 아니라 차량을 세워놓고 바닷물에 차가 잠기도록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차가 뒤집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이제 쏠려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물살에 의해서 가능한데 기계적으로 이 장치 자체가 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차량 블랙박스 저장 장치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사망 경위가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파제에 차량 출입 등을 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죽음인지 밝히기 위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유나 양 부모가 사망 전에 어떤 행적들을 보였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유나 양의 아버지는요, 가상화폐에 1억 3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입은 걸로 드러났고요. 유나 양의 어머니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황장애와 불면증 증세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이런 행동들이 이후 벌어질 일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살인 가해자의 범죄 동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가족살의 가해자들은 재정적 어려움, 우울증 같은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혼자 남겨두면 천덕거리가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자녀 살해와 같은 행동들로 전문가들도 조심스럽지만 유나 양의 죽음도 유사한 동기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합하는 조건은 많지만 아직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부모 손에 목숨을 잃는 자녀들이 꽤 많다고요. 네,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자녀 살해는 별도의 죄명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자녀 살해 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매년 대략 30-4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분통 터지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애꿎은 자녀만 이렇게 사망을 하고 부모만 살아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처벌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제가 관련 사건 판결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거나 아이 입장에선 피살이라며 부모를 엄히 꾸짖는 판결도 있었지만요. 어린 딸을 살해한 부모에게 무척 힘든 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거나 홀로 남아 평생 자책하고 통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 온정적인 판결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살인죄로 분류돼서 최소 징역 5년형인 자녀 살해 범죄 처벌을요. 존속 살해처럼 최소 징역 7년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제 고 조유나 양의 죽음이 참 비극이기도 하지만 죄 없는 아이를 상대로 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 잘 들었습니다. 사건을 보도했습니다.